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폼페이오 인터뷰, 미북 정상회담 결렬, 북폭 가능성 시사, 미 폭스 뉴스 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는 바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인 것을 잘 아시고 있습니다. 먼저 폼페이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연방하원 의원, 캔자스주의 연방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사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6대 CIA 국장으로 그렇게 지명을 받고 임명을 받고 이 일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육군 장교로 복무를 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아주 마음이 잘 통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CIA 국장을 거치게 했으니까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북폭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인 면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복음주의 장로교 신자입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아주 교회들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복음주의 장로교는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려고 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고수하는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장로교 신자이고, 또 그 교회 집사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5학년을 맡아서 매주일 가르치는 그런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파티 회원입니다. 티파티 아시죠? 미국의 주로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정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뭉친 단체가 티파티인데요. 그 이 미국 정계의 보수 우파 중에 아주 강경파에 속하는 그런 것이죠. 네, 여기에 회원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유명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결국은 2위를 했지만 그분도 역시 티파티에 속하는 분입니다. 2015년 서밋 처치라고 캔사스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God and Country Rally, 하나님과 국가 대회, 여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이라기보다는 간증이고 어떤 면에서는 설교와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을 인용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캔자스 프레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캔자스주 의회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다른 신들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변태 성욕을 추천했고, LGBT, 동성애, 양성애, 또 성전환 등등, 이걸 변태 성욕, 그렇게 여기 말한 것입니다. 그걸 추천했고, 그것을 대체 가능한 생활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인용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악과 싸우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자기의 정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정치 활동에 그의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폼페오의 이런 면은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뭐 우파, 뭐 일반 언론 다, 또 뭐 미국 언론 다 보았지만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가치관이 결국은 그의 이 국무장관으로서의 앞으로 행보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차기 미국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강경파 폼페이오 외교 해결 안 되면 대북 공격 가능성 커져.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폼페이오 이름이 네,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강경파 폼페이오 외교로 해결 안 되면 그때는 북폭을 한다고 하는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되면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해임되고 그의 후임으로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클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명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이 된다. 이 폼페이오의 앞으로의 행보가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축출을 시사하는 강력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쫓아내야 된다. 네. 지난달 대북 선제 타격 또는 코피 전략이 불거졌을 때에도 이를 옹호하던 관료 중 하나다. 북폭을 지지합니다. 강경파입니다. 대북 강경파.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측 차석 대표도 폼페이오 국장을 차기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장을 지명한 것은 아주 뛰어난 선택이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또 폼페이오 이 새 국무장관 둘의 아주 첨예한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틸러스는 대화파이고 이 폼페이오스는 필요하다면 북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경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 안보 문제에 정통한 능력 있는 고위 관리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또 한반도의 세계에 플러스가 되는 그 틸러슨 장관보다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경파 폼페이오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 키워. 네, 이렇게 그 헤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틸러슨 장관의 해임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맞지가 않았죠. 처음에는 국무장관직을 아주 트럼프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춰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나중에는 틸러슨 장관이 뭐 사람들 앞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모론이라고 그렇게 바보, 얼간이 그런 뜻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걸 뭐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틸러슨이 계속 국무장관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번에 잘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또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런 입장이지만 틸러슨 순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폼페이오 이 국무장관이 함께 팀워크를 하게 되면 아주 대북 문제를 처리하는데 매우 아주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걸 믿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대북 선제 공격에 반대해 온 틸러슨 장관과 달리 폼페이오 국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공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며, 네, 긍정적으로 군사적인 공격을 보는데 미북 정상회담이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결국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라 주장을 했다. 네.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결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들 북한 헌법에도 이미 명기해 놓은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그 핵을 폐기 처분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거의 70년 동안 핵 개발을 해왔는데 50년대 초부터 해왔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걸 지금 와서 포기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외교적 방법으로 안 될 것입니다. 안 되면 그때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북한의 핵을 없애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존 볼튼 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리아에 그 북한이 화학무기 만드는 그런 모든 재료들을 다 보냈는데 결국은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해외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 개발하게 되고 핵 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핵무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주역이 될 것이다. 반드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북한의 핵 폐기는 당연하다. 꼭 돼야 된다. 이런 입장. 존 볼튼뿐 아니라 여기에 폼페이오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폼페이오는 하원 의원 시절인 2016년 전자 방사선 등으로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CIA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그는 북한의 미 본토 공격 능력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발언하곤 했습니다. 미국의 정계, 미국민 또 세계 사람들에게 경고를 계속 발해왔던 그런 매파, 네, 강경파 인물입니다. 지금은 강경파가 필요합니다. 이 북한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강경파들이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비둘기파들이 힘이 없는 그리고 김정은의 속임수, 북한의 속임수 외에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이 비둘기파들이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조셉 윤도 갔고 빅터 차도 낙마했고 틸러슨도 지금 이제 낙마하게 됐고 이제 파면 해임되게 되었고, 네. 강경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김 위원장을 김정은을 이성적인 인물로 본다. rationa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적인 인물이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정은이 치밀한 계산 아래 미국을 위협하고 이로써 원하는 바를 추구할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잘 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물이고 치밀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미국을 위협해서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단순한 정권 보호 차원 외에 자기의 권력 아래 한반도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보수 우파처럼 바르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지금 개발을 했다. 이거 좌파에서는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죠. 그 상황 팩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저렇게 우리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닌 저런 이 생각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말한 바에 대해서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3월 13일자입니다. 대북 대화파인 틸러스 장관과 강경파로 꼽혀온 폼페이오 국장의 성향을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늠할 수 있다. 네. 그 정권에 관해서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제 틸러슨 장관의 포지션, 그의 그들 말한 것을 쭉 몇 개 나열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의 그 발언을 쭉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화파 틸러슨 장관의 그 발언은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그렇고요. 네, 그냥 뭐 대화파입니다. 뭐 무조건 만나자. 예, 뭐 만나서 뭐 일단 만나지 못하겠냐? 만나는 거야 왜 못하겠느냐? 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네, 지난 뭐 25년 동안 뭐 대화를 했고 또 속였고 속아왔고 그랬는데 뭘 또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잘 갔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 바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폼페이오 이제 차기 국무장관의 발언을 전부터 했던 것을 이제 여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작년 7월 20일 날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 관해서는 나는 이 시스템 체계로부터 그 정부를, 김정은 이 정권을 분리시킬 수 있는 길 발견하기를 바란다. 네, de-administration, 정부라고 제가 했는데요. 네. 나는 북한 주민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lovable. 그 김정은이가 가는 것을 아주 그냥 골로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로부터 이 악한 rogue regime, 아주 악한 정권을 그냥 분리시키는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김정은 같이 불량한 지도자가 rogue leader,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에까지 도달하게 하여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unacceptable,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매우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마지노선으로 보입니다. 절대 ICBM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예, 미국이 진짜 피레미 같은 그런 이 북한에게 위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나라가 말이죠. 전체 미국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과 이 전쟁을 해도 이 맞먹을 만한 그런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 ICBM 이런 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게 작년 8월 13일자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년 1월 23일자 발언입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는 일에 레이저같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동시에 이와 동일하게 만약 이것이 즉 외교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가 선언한 의도, 조금 전에 ICBM, 이건 북한이 ICBM 가지는 건 결코 허용 못한다. 이 선언한 의도를 성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네, 다양한 선택, 거기엔 물론 무력 공격, 북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교가 안 되면 북폭밖에 해결할 길이 없죠. 좀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죠. 뭐 다양한 선택이라고 그랬지만 북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 결코 오해하지 말라. 이거는 며칠 전 3월 11일 날 발언한 것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 회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컨세션, 양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앵커가 물어볼 때 뭐 이렇게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이 뭔가 좀 이렇게 양보하는 거, 뭐 그 체제를 뭐 보장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양보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일보에 어제 3월 15일 날 난 기사인데 북노동신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 인권 모략 책동 광분. 그들의 언어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미국이 잊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 문제를, 이게 사실입니까?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잊지도 않은 인권 문제라고요. 인권 국가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케이토 인스티튜트나 프리덤 하우스나 그런 데 보면 북한의 인권은, 중국은 130이고요. 북한의 인권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최악의 인권 국가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 잊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 문제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계속 확대시킴이 없는 것으로, 없는데 어떻게 확대를 시킨다는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없대면서요. 그런데 확대를 시킨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가 모순이죠. 악의에 차서 헐뜯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철면피성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의 대외적 영상을 훼손시켜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우리의 국권을 핵으로 유린하려 들고 끈질긴 제재와 봉사로 우리 인민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면 요사를 들어오는 것은 언어도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앵커들이 그런 발언하죠.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 말살국은 다름이 아닌 미국이다. 적반하장 안하 모인 정말 아주 철면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권 유린의 왕초, 평화 교살자, 미국이 반공화국 압살 야망 실현에 미쳐 날뛸수록 우리의 대미 적개심만 더욱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거짓말로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산당들은 뭐 아주 좌파, 아주 거짓 선전선동에 아주 뭐 최고니까, 명수들이니까요. 3월 15일 날 나온 이 조선일보의 사설에 나온 걸 잠깐 인용했습니다. 핵 원칙론자 미 폼페이오 등장이 북핵 협상에 던지는 의미. 폼페이오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한다. 이게 맞죠. 북한과의 25년 핵 협상사를 돌이켜보면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25년 동안 손 거짓말한 거, 속이고, 네. 그런 협상해봤자죠. 이게 바른 사고입니다. 폼페이오 등장은 김정은의 속임수가 통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네, 아주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이 틸러슨 가서 또 뭐 만나고 뭐 미리 뭐 미국 정상회담 준비한다고 가서 또 가서 또 이상한 얘기, 또 생각이 또 돌아가지고 와서 또 미국에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또 여론이 또 잘못 돌아가고, 아유, 정말 그런 끔찍한 일 또 다시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선수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폼페이오, 믿을 수 있는,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이제 이 국무장관에 지명을 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김정은이 속일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 말은. 미북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폼페이오 팀이 곧바로 마지막 수단을 꺼낼 가능성은 보답니다. 마지막 수단. 북폭이죠. 미북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물론 결렬되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김정은이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사파 그 청와대와 함께 지금 작당을 하면서 거짓말을 사기를 지금 치고 있는데, 사기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 협상이 결렬되죠.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마지막 수단인데, 그게 마지막 수단, 그게 바로 북폭이죠. 결국 김정은이 어떤 핵 폐기 카드를 꺼내느냐에 달려있다. 뭘 봐요? 조선일보 논설위원 뭘 봅니까? 김정은이 어떤 핵 폐기 카드를 꺼내는 거 몰라서 물어봐요?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교묘한 눈가림으로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보겠다면 잠시 한국민과 미국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국 파국에 이를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네, 당연하죠.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비관할 것도 없다. 무슨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합니까? 사설 쓰는데 비관할 것이 없다고요? 비관? 뭐 그런 말 쓸 것도 없이 팩트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저희 사기꾼이었고 북한은 북핵과 관련해서 계속 사기꾼 일을 했고 계속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이 변하겠습니까? 그거 안 믿어요? 논설위원? 이런 말 사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정치적으로 이 말 저 말 양비론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에 이런 충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청와대 지금 그 행정부, 네, 뭘 믿을 게 있다고 이런 당부까지 해줍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죠. 자, 이제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 3월 10일, 뭐 한 4일 전입니다.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Where Kim Jong-un now has committed to stopping nuclear testing, stopping missile tests, allowing exercises to go forward, something that's been incredibly contentious in the past, and at the same time saying that denuclearization,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s a topic for discussion. And that's when Kim Jong-un said, I'd like to meet with the president. The president made the decision that it was the right time to begin that conversation. So, 네. 이제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번역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은 폼페이오 장관의 말입니다. 핵 실험 중단, 미사일 실험 중단, 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안 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허용, 이것도 김정은이가 이번에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complete. 또 검증 가능하며 verifiable, 불가역적인 irreversible, 비핵화, denuclearization, CVID라고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핵실험 중단, 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연합 군사훈련 허용, 요건 다 채워졌습니다. 네 번째가 문제죠. 요거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속이려고 드는데 이걸 철저하게 원리를 적용하면 김정은이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북 정상회담 이거 시작도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까다롭게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미국 정상회담은 이건 불가합니다. 뭐 전에 미국의 그 UN 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냈던 분이고 또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좌파입니다. 그분이 어젠가요? 폼페이오 장관의 인준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때문에 시간이 들기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을 7월 정도로 옮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또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도 옮겨야 된다, 미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뭐 나올 것도 없이 미국 정상회담 할 것도 없이 여기에 지금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미국 정상회담 할 것도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I may leave fast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채우지 않으면 난 협상 마저 빨리 난 아주 그냥 떠나버리겠다. 그렇게 떠날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적 성취이다. 북한 정권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결코 준수한 적이 없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번째,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이번 주말에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여기 조금 더, 네. 지금 여기에서 네 번째, 이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말했다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좀 뚜리뭉실하게 지금 받아준 것입니다. 네.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네. 그때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이만큼 정상회담을 할 만큼, 미국 정상회담을 김정은이를 만나줄 만큼 그렇게 외교적인 노력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끝까지 다했다. 이제는 우리가 북폭을 해도 할 말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김정은이 입에서 비핵화라는 말이 나온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이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한에는 핵이 없으니까. 네. 북한이 말하는 것은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 비핵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철수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네, 또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그것도 미국이 철회하는 것이고, 이런 꼼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모르진 않겠죠. 네, 뭐 그렇지만 우리도 보수파가 자꾸만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여기 폼페이오 장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 플레이어이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에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협상에 관한 CIA 역사를 다시 읽었다. 다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경제 위기를 겪고 지도자가 압력을 받았던 적이 없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김정은이 인정한 조건 위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원했다. 네. 이렇게 압박을 받은 때가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존 볼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이들이 시간 벌기하고 핵 앞으로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여기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핵 개발 위해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 결코 오해하지 말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제재와 압박 및 이를 위해 중동,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나라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것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될지 뭐 하여튼 진행되는 동안에 그동안에 이 압박 제재를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다. 그리고 협상의 진행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여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스티뮬러스,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보며 압박 제재를 말합니다. 그가 이성적, 레셔널이라는 것을 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이다. CIA는 이 회담이 성사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김정은 정권이 썼던 속임수의 역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네.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국무장관이 돼서 더 가깝게 일하게 될 때 CIA는 주로 이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고 국무부는 실제로 이제 그걸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네,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이 이제 집행하는 것이니까 더 힘이 막강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작게는 보수우파를 위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잘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 들어있는 위험들과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들어있는 위험들과 김정은의 본질에 관해 분명히 이해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김정은은 매우 젊지만 확실히 북한을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첫 번째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 보수 일각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나 대화하는 것 우리 보수파는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일단 대화 방향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다가 물론 결렬될 수도 있고요. 네. 대화 자체,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네. 끝까지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할지는 몰라도 뭐 어떤 꼼수 어떤 거짓말을 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실대로 하면 그건 미국 정상회담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터뷰를 보게 될 때 또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지난 역사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이 인터뷰 안에는 미국 정상회담의 결렬 그리고 결렬이니까 북폭이죠. 북폭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폼페이오가 미 상원의 조속한 인준을 받아 국무장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바른 분별력을 주시도록 이번에 모든 이 상황 판단에 정말 바른 분별력, 지혜를 이분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존 볼튼 이 대사가 NSC 위원으로 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여기에 지금 이제 맥마스터 후임으로 존 볼튼 같은 분이 NSC가 되면 이건 정말 아주 드림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김정은 이 일당의 이 무모한 핵 개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 북폭을 해서 불가피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뭐 훨씬 많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쟁이 있다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아주 최상의 결과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아주 이 공산주의의 악령이 우리 한국에서 사라지는 아주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를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재정 지원으로 그렇게 함께 해 주셔서 이 메시지를 같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성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시고 또 밑에 후원 클릭하셔서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거기에 정보를 얻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 밴쿠버에서 한 40분 정도 내려오는 곳에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담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때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보수 우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초청합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한국 또 재외 동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